구산의 전략 이야기,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비전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산입니다. 구산의 전략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전략 3축 체계 중 마지막인 전략의 작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법 그러니까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는데 사실 영어로는 Making Strategy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략 수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로 고심하다가 제가 3축 체계를 맞추느라고 전략의 정의, 전략의 속성, 전략의 작법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나면은 수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략의 작품이라는 것은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략의 정의를 갖다가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리한 경쟁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그 작법을 연구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이 전략의 구성 요소를 변경시키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구성 요소는 미 육군대학원 교수였던, 지금은 뭐 작보하셨습니다만은 예비역 대령인 라이크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좀 상당히 특별한데, 라이크가 우리가 좋아한다는 뜻의 LIKE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은 LYKKE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목표, 개념, 수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운이 좋게도 이 라이크 교수가 근무하는 미 육군대학원에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전략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게도 안전뱅이 의자에 다리가 딱 3개 달린 나무 의자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재미있게 강의를 듣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라이크 교수님의 방을 2번이나 방문해서 전략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전략의 구성 요소 3개만으로는 이 원하는 경쟁의 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굴리고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사, 6.25 전쟁사를 보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전투가 고지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유리한 장소를 얻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까지만 해도 정보를 수집하는 눈이나 시거리, 다음에 때릴 수 있는 무기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적정을 살피고 거기에서 내려다보고 사격을 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때문에 고지를 서로 쟁탈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제공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북한군은 자기들이 유리한 야간 전투를 위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얻은 힌트가 시간적 요소가 중요한 변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틀을 5가지 변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1. 목표, 2. 개념, 3. 수단, 4. 시간, 5. 공간, 이렇게 5가지 변인을 선정했습니다. 이 5가지 변인을 이용을 해서 유리한 경쟁의 틀로 만드는데
순서는 역순이 좋습니다. 맨 먼저 공간 요소를 변경시켜 보고 여기에 유리하냐 안 하냐 따져보고, 그 다음 시간, 그것도 안 되면 수단, 개념, 목표 순으로 변경을 하면은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인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 변경할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변인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곰곰이 살펴보고 찾아보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경우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약자에게는 희망이고 약자에게는 가능성을 주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축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다시 반복해 드리면은, 정의는 유리한 경쟁의 틀로 바꾸는 것이고, 전략의 속성은 기획성에서 미래성과 전체성, 기밀성에서 간접성과 은밀성, 그리고 창의성, 이 5가지 성질을 찾았고, 작법으로는 5가지 변인인 목표, 개념, 수단, 시간, 장소를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략 업무를 다루는 기준이 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전략이 뭐냐 이해하기도 쉽고, 전략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이용한 전략적 사고를 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은 빠짐없이 완벽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것은 저의 만용입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략의 핵심을 정리한 저의 이론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것은 전략의 핵심인 동시에 전략의 정수이고 또한 전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전략을 만드는 5가지 변인을 차례대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공간 요소를 공간을 변경시켜서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 승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살수대첩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612년에 평양까지 적을 유인한 다음에 다시 지쳐서 돌아가는 노정에서 청천강, 옛날로는 살수라 그럽니다만은 청천강에서 완벽하게 적을 격파한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 보기 드문 대승전의 전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적도 있고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겁니다. 충무공은 1597년도에 왜군들이 330척의 배를 거느리고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을 점령하려고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 남해의 바다를 피해서 명량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량은 굉장히 좁은 협로입니다. 지금 그 진주대교가 다시 말해 진도로 넘어가는 진도대교가 건설되는 바로 그 하단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명량해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상류 12척이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린 바와 같이 단 12척의 배로 왜군 330척을 격파했습니다. 거기에는
조수의 흐름도 이해를 했고 좁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아주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 대승을 한, 이건 역시 우리 한국 민족사에 보기 드문 아주 최대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다음은 시간을 변경해서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든 경우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는 자기들이 유리한 동계 전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비워두고 뒤로 빠졌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나폴레옹 군은 먹을 것도 잘 것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어서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퇴각한 뒤통수를 겨울 동계 11월 12월에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을 무찔러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아주 이것도 세계 전사에 남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시간 요소를 변경해서 러시아가 대승한 전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님은 현대건설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한 경우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동의 오일머니를 좀 보러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동에 파견했는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중동은 너무 더워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임자가 중동 한번 다녀와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다녀온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께 가서 했습니다. 각하, 일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더운 낮에는 자고 시원한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물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모래가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물은 실어 와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많은 건설사가 중동에 가서 건설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많은 오일머니를 보러 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수단을 변경해서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무기체계의 발달은 결국은 더 좋은 수단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총이 위주에서, 소총은 사실 자기 몸을 감추고 적에게 사격하면 좋기 때문에 그 방호 진지에서 진지전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방호를 위해서 나타나는 게 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개발된 탱크가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잘 쓰여졌습니다. 누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전차 군단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것을 여러분 전사에서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탱크를 잡는 게 그 다음은 미국에서 개발된 항공기입니다. 하늘에서 탱크를 잡으려고 폭탄을 터뜨리니까 탱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 이 비행기를 잡기 위한 무기가 미사일이었습니다. 또 미사일이 나오니까 이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AI가 등장하고, 이렇게 무기 체계는 항상 언더독, 탑독 형식으로 발전합니다. 왜?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사에서는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역에서, 말레이 전역에서 일본군이 그 정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말레이 반도를 횡단하여
영국군을 퇴치한 유명한 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벌이는 경쟁은 명분을 수단으로 해서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올림픽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때 쓴 방법은 남미에서는 아직 한 번도 올림픽이 개최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올림픽 위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때 동조해 준 쪽이 아프리카 지역 위원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 명분을 이용하면 다음에는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호응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념입니다. 유명한 고대 전투 마라톤 전투에 보면은 최초의 양익 포위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형을 갖추어서 서로 정면 충돌하는 방식이 전투의 주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전투를 하는 개념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중앙을 약화시켜 적을 유인한 다음에 양쪽 강화된 양측으로 적을 포위해서 섬멸시키는 방법으로 전투를 전개해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같은 유형의 칸네 전투가 그러한 경우고, 옛날에 재밌게 본 자이언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공 이강문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했는데 강남에 어떤 안반이 가득한 그러한 땅을 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파트 공사를 하는 기본 개념은 그 부지를 평탄 작업을 깨끗이 한 다음에 자갈과 모래를 가져와서 물로 시멘트 타르를 만든 다음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반은 큰 덩어리로 깨어서 갖다 버리는 게 그 당시 방식이었는데, 이강문은 이것을 잘게 부수면은 자갈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파쇄함으로 해서 자갈이라는 골재를 다른 곳에 가지고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달하여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자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의 변화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목표 변경을 통해서 대승한 경우입니다. 나폴레옹이 24살 때 틀롱항에 파견되었습니다. 왜 파견되냐면 프랑스군은 그 당시 틀롱항을 점령한 영국군을 퇴치해야 되는 임무를 받고 있는 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그때 나이가 단 24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천재 나폴레옹은 사령관에게 이 툴롱항의 영국군을 축출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툴롱항의 영국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툴롱항을 감지할 수 있는 고진 레퀴에트 요새를 점령하면 된다고 건의해서 결국은 레퀴에트를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여 점령함으로써 영국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이 레윈스키와 그 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힐러리는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당시에 그 힐러리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부부간의 애정에 두지 않고 자기는 차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이 일을 처리함으로 해서 부부간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하고, 또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를 만료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변인을 변경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한 경쟁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략 3축 체계의 마지막
전략의 작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변경을 통하여 승리한 사례를 얘기를 책이나 기타 원고에 많이 제가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차례대로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